우리 반은 돈으로 학급 경영을 합니다. 오늘은 학급 화폐 학급 경영의 가장 중심 활동인 직업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급에서 운영하고 계신 1인 1역할 활동과 같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면 월급을 받는다는 것만 다르죠. 직업의 종류는 학생 수, 교실 상황 등 학급 특색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반에 있었던 직업의 종류를 학급 화폐 학급 경영에 꼭 필요한 직업, 있으면 좋은 직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직업은 은행원, 통계청, 국세청, 신용평가위원, 경찰, 증권사입니다. 은행원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월급 확인과 저축상품 관리입니다. 학생들은 직업 활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주는 주기는 선생님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정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월급 명세서를 게시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에 적어 은행원에게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월급은 실제처럼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하고 실수령액만 기록합니다. 은행원은 저축상품도 관리합니다. 신용등급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을 확인하고 가입자의 통장과 예금 상품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만기 시에는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고 만기 전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줍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예금은 백미소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은행원이 하는 일은 많기 때문에 2명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대출 개념도 도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통계청은 교실에서 친구들의 제출물 제출 여부를 기록합니다. 일기, 숙제, 작품 제출, 필수 제출 가정통신문 등입니다. 통계청 서류에 OX로 표시를 하고 매주 한 번씩 정리하여 신용평가위원에게 제출합니다. 통계청은 각종 제출물을 관리하는데 선생님께 도움을 줍니다. 통계표만 봐도 미제출자를 한 번에 알 수 있죠. 국세청은 나라의 세금을 관리합니다. 세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칠판에 게시하는 역할입니다. 세금 수입처는 소득세, 자리임대료, 벌금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세는 세금 수입으로 넣지 않습니다. 세금의 지출처는 다양합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건 및 소비 활동에 세금을 사용합니다. 시계 건전지 교체 비용, 쓰레기 봉투 사용 비용, 학습 준비물 등이 그것입니다. 교실에서 사용되는 제아들이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소득세를 더 많이 걷게 되며 본인의 자산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학급 물건 사용, 쓰레기 처리 등을 조심하게 됩니다. 영화 한 편 보여주더라도 국민문화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세금에서 지출하고 기록하세요. 급식 잔반이 너무 많이 남는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세금에서 크게 지출해버리세요. 학급 보상으로 체육을 하신다면 국민체육대회 개최로 세금을 지출하세요. 신용평가위원은 우리 반 친구들의 신용등급을 관리합니다. 매주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표상 O 하나는 신용포인트 1점, X 하나는 신용포인트 마이너스 1점입니다. 계산을 해서 학생별 신용포인트를 정리하고 신용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변동할 때에는 게시판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등급에 맞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등급은 예금 이자율에 영향을 줍니다. 취업할 때 자격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증권사에서는 주식 그래프 관리 및 투자 상품 관리를 합니다. 증권사는 학년 초보다는 학급 화폐 활동이 자리 잡은 4에서 5월쯤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 개념이 어려운 곳도 있지만 학급 화폐에 익숙해지고 투자보다 저축 습관을 먼저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본 마련을 위한 시간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있으면 좋은 직업들입니다. 우체부, 교실 청소부, 칠판 청소부, 인테리어 디자이너, 선생님, 쓰레기 수거 업체, 한국전력, 낙농협회, 신문기자 등이 있습니다. 학급 화폐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업 이외에는 학급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의 창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직업 제안서도 마련해서 학급에 필요한 직업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제안으로 DJ, 보드게임 관리인 등의 직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은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알바비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직업들이 정해졌다면 월급을 정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직업의 난이도에 따라 월급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년 초에는 모든 친구들이 직업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직업의 수 또는 직업별 인원수를 줄여버립니다.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월급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계획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학급에서 경제위기 상황을 마련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면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취직을 하기 위해 학급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왜냐? 취직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해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자격증은 새롭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학교별로 있는 각종 인증제도, 단원 및 형성평가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되 자격증 등급을 부여하고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둔 자격증은 직업에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직업을 새로 뽑았습니다. 직업을 희망할 때는 아무 직업에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소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죠. 예를 들어 은행원은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수학 자격증 5급 이상과 같은 식입니다. 특정 직업을 제외하고는 한두 자격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류에 상관없이 8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와 같이 자격 기준을 낮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기준만 만족한다면 가위바위보로 공평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은 조금씩 높아지겠죠. 자격증은 한 장의 인쇄에 자격을 충족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어 관리했습니다.